ETF 스토어 오늘도 새롭게 나오는 따끈따끈한 ETF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 두지영 ETF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소개해 주실 상품이 스페이스테크. 이름에서부터 어떤 거다라는 우주 거를 기운이 느껴지시죠? 그쵸? 네. 이거를 아마 다 예측하실 건데 이 상품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2차 전지 뜨거웠고 하반기 들어서도 뜨거운데 그런 틈새에서 네. 이제 항공주가 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테마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당연히. 네, 우리 그럼요. 쪽이? 예. 우주 산업에 왜 지금 주목해봐야 되냐라고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기존에는 혁신 성장 테마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아예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2차 전지 조금 더 초기에 내가 주목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죠. 하시는 후배들 많이 하시잖아요. 초기에 지금 투자하셔야 되는 이유가 산업 성장은 초기 단계에 있고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만한 산업이다라고 해서 한번 우주를 네. 선정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또 예전에는 SF 뭐 이제 공상과학 이런 걸로 접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뜬구리 잡는 얘기고 하는 거 그죠.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네. 요즘 핫하다고 해도 굉장히 먼 미래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도 우주 산업을 꼽은 이유는 몇몇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다 이런 측면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편견 두 가지 때문에 우주 산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주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 먼 미래다. 이제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 항공은 달 보내는 영상만 너무 많이 보시다 보니까 우주 항공 그리고 발사체에만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주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주 항공, 위성 그 위의 것들 모든 것들에 투자하는 게 스페이스 테크 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워낙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수나 대표적인 ETF 펀드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시작은 늦었지만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있는 이 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특정 산업이 성장하려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딱 성장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의 지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의 많은 투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수요가 기대되는 산업이라고 하면 혁신 성장 테마로서 선정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이렇게 보는데 뉴스페이스 시대에 딱 도래하면서 찬박자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우주 산업 조금 더 관심 있게 지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슬라, 이 스페이스X 아니면 또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 또 하면서 많이들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먼 얘기가 아니다. 네. 실생활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앞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주 시대를 앞당겼다고 한 게 이제 스페이스 2.0 네.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스페이스 2.0 시대,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지금은 우주 산업 개발 시대를 통칭하는데요. 이제 우주 경정 시대, 우주 개발 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는 과거 세대인 올드 스페이스 시대, 올드 스페이스. 그리고 지금이 뉴스페이스 시대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주도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술력이 좋아라는 체제 경쟁 선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를 했었고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초기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을 땐 민간이 주도합니다. 체제 경쟁보다는 새로운 기업의 비즈니스 일환으로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주 관광뿐만 아니라 거기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글로벌 위성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간이 당연히 들어와야 기술 네네네. 개발이 빨라지겠지만 그게 가능했던 배경은 스페이스 X였습니다. 스페이스 X 전에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엄청나게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그 발사체가 일회용이었거든요. 한 번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데 키로당 12.5만 달러가 들었는데 회수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 게 스페이스 X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지금은 1kg당 2,00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고요. 비용이 낮아지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수익성이 올라가겠죠.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제프 베네조스의 네. 블루 오리진, 네. 그리고 버진 갤릭틱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 우주 여행, 화성 탐사 프로젝트, 신규 발사체 프로젝트까지 앞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참여한다라는 거는 네. 수익성이란 거를 무시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조금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우주 산업이 확 당겨진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 테크 성장성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는 건가요? 지금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4,240억 달러로 미국 우주재단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2040년에는 27,0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이게 약 3,510조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빨라졌냐라고 말씀 주시면 다른 산업보다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이
부분이 하나는 우주산업 스페이스테크라는 게 서로 산업 간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기술의 집합체에 투자하는 게 우주산업에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테크라고 하면 사람들이 발사체, 우주항공 이 부분에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스페이스테크를 정의하자면 우주 개발을 위해 장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산업을 모두 통칭합니다. 우주항공, 위성, 로보틱스, AI, 3D 프린팅 산업까지 다 망라한 게 지금 스페이스테크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은 조금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AI 같은 경우는 위성을 발사시키는 데 있어서도 많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연구 수집이 필요한데 AI가 조금 더 빠르게 도와주고요.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달이나 화성 가서 직접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디를 그쵸. 이동하거나 갑자기 기기가 고장나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이 다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인간의 노동력을 완벽하게 대체해 줄 수 있고요. 효율성뿐만 아니라 갈 수가 물리적으로 없는 곳까지 로봇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는 중요한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지구에 있는 것들 그대로 들고 우주에 갈 수 있으면 완벽하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되면 우주 인프라를 또 한 번 새롭게 구축하는 게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쉬워집니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주 산업 쪽에서 난다긴다 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우주 산업에 몰두를 한다. 그 이유는 또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우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나눠서 보면 우주에서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무궁무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을 탐사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다양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시너지를 내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주 산업 개발은 우주 복합 기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개발에 사용됐던 모든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도 그대로 지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봇 기술 같은 경우가 잘 활용되면 또 이제 의료나 공장, 물류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관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자체로도 활용의 여지와 개발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구에도 충분히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스페이스테크 산업에 투자해보세요 하고 말씀드렸던 다양한 산업들이 사실 지금 가장 다 핫한 분야들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핫한 분야의 집약차에 투자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느려 좀 발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참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정도의 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인 건 맞지만 기술력이 다른 분야에서 워낙 탄탄하게 쌓아왔던 것들이 있고 이를 활용해서 밸류체인들에서 선두기업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2.0 시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고 정부가 여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가장 핫했던 뉴스죠.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성공했던 게 물론 기분도 좋았지만 의미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이제 실용급 위성 저궤도에 안착시켰던 거고요. 민관이 합동해서 이뤄내는 성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리호는 계속해서 뭐 4차, 5차, 6차까지 그 이상도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민간에서 받는 부분이 커질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간에서 받는 부분이 커진다라는 건 앞으로 민간 기업들, 스페이스테크 국내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28년부터는 민간 주도의 발사체 운영과 서비스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용을 주고 그 민간 기업에 맡기고 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22년 12월에 4차 우주개발 진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과거에 발표했던 것들과 다른 점은 민간 주도 개발에 좀 힘쓰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주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국내 산업 자체도 빠르게 커질 거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 관련 기업들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상장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을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데 우주항공이라는 사람이 하나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AI, 로보틱스, 3D 프린팅 여러 산업들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다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스페이스테크의
엮여져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방법들 네. 어떤 방법이 좀 있을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땐 ETF에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 산업이 스페이스테크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산업 초기에 있을 때는 특히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만 네. 아니라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포지셔닝을 이미 마치고 있는 기업들의 선별적으로 리밸런싱 해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ETF에 투자하시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럴 때 좋은 대안이 오늘 소개해드릴 타이거 스페이스테크 아이셀렉트 ETF입니다. 국내에만 엣지 있게 투자하는 상품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네. 않은 상황이고요. 우주 산업에는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인데 그런 산업으로는 저희 ETF가 지금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금 나온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국내 기업을 포함을 시키잖아요. 네. 관련 기업들이 그게 많이 있나요? 투자할 맞아요. 수 있는 기업이? 우주 산업 매력적이고 투자해볼 만하다. 근데 국내 기술력 과연 얼마나 되고 국내 관련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스페이스테크 투자이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타이거 스페이스테크 아이셀렉트 ETF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 위성의 60%, AI 로보틱스 한 35% 정도, 3D 프린팅의 5%까지 산업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 기술력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발사체 산업을 총괄했었고요. 적에도 위성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 이제 하나그룹주들도 있었고 위성 안테나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텔리안 테크, 나사에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나라 기술력이 생각보다 탄탄해서 뭐 보잉이라든지 나사에도 협력을 하고 있고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에도 기술력이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많아서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리밸런싱은 반기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지수의 변경에 따라서 같이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이제 리밸런싱 될 때 조정될 수는 있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보셔도 그렇지만 어느 날은 물론 2차 전지가 리딩을 했지만 어느 날은 방산이나 우주항공이 좋았다가 또 얼마 전에는 로봇 기업들이 반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투자해보시고 주목해야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뭐 혹시 더 투자자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스페이스 테크 산업이 생각보다 여러분 눈앞에 이미 와 있고 느끼고 계시다라는 점 말씀드렸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떠올려 보시면 2010년에 상장돼서 투자자분들에게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을 알렸던 기업인데요. 이제 스페이스 X의 대표적인 스타링크도 곧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빅테마가 등장했다. 그리고 이 산업 초기부터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건 여러분이 그동안 아쉬웠던 또 다른 테마 투자에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주산업 짚어보고 관련한 우리 ETF도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나와 있는 ETF 상품들이 있지만 이 산업이 이제 점점 더 각광을 받을수록 관련 상품도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지금도 뭐 초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르게 종합적으로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는 ETF가 최고 적합한 상품이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기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매니저님 모시고 스페이스테크 ETF 한번 알아봤고요. 새로운 상품들은 나올 테니까 네. 나올 때마다 상품들 소개 많이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도 좋은 상품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